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my YouTube channel, 스티브의 사이다 영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스티브의 사이다 영어 제 유튜브 강의 채널에 돌아오신 걸 환영합니다. Let us continue what we have been dealing with since lecture number 15 about 부사. 지난 15강에서 부사편을 시작했었는데요. 15강 부사편에서 계속 이어지는 강의, 오늘은 16강 예고해드린 대로 부사 활용편입니다. 자, 부사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이번 강의까지 해서 완전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Let's jazz it up, everyone. 자, 지난 시간에 제가 부사에 대한 개념 정리를 해드렸었는데요. 한 번 더 복습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부사라는 개념은 동사, 즉 verbs를 꾸며준다. 그래서 verbs를 add 한다. 그래서 adverbs라고 부사를 부르고요. 문장을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오해하면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보통 일반적으로 스펠링이 ly로 주로 끝나는 부사를 일반 부사라고 부르지만 우리는 부사를 이 스펠링 ly로 끝나는 일반 부사에만 국한하지는 않기로 합니다. 즉 부사를 만들 수 있는 다양한 방법, 다양한 형태의 부사가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자면 전치사 더하기 명사, 합쳐진 덩어리를 전치사구라고 부르죠. 그리고 분사, 현재 분사 ing로 시작하는 구문 또는 과거 분사 pp, past participle, pp로 시작하는 구문, 즉 분사가 이끄는 분사 구문도 부사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부정사 뒤에 동사 원형이 오는 투부정사절도 부사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접속사 뒤에 절이 와서, 즉 문장이 와서 합쳐진 덩어리인 접속사절도 부사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전치사구 또는 분사구문, 투부정사절, 그리고 접속사절은 부사만 되지는 않습니다. 부사도 된답니다. 그래서 부사만 되는 게 아니라 얘들이 문장에서 앞뒤에 그리고 문장에서 어디 위치하고 있고 무엇을 꾸며주는가에 따라서 동사를 꾸미니까 동사를 수식하면 부사 역할을 하는 거고 만약에 이 네 가지 덩어리들이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을 하면 형용사 역할을 하는 게 되겠죠. 그리고 이 네 가지 친구들이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즉 명사적 성질이 생겨요. 그러면 얘들은 명사적 용법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부정사 용법에는 세 가지가 있다. 명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 전치사구에도 세 가지 용법이 있다. 명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 접속사절도 명사절 접속사, 형용사절 접속사, 부사절 접속사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영어가 약간 어려운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모양은 똑같은 전치사구, 분사구문, 투부정사절, 접속사절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친구들을 어떻게 연결되어서 어디를 수식하느냐에 따라서 동사 수식하면 부사, 명사 수식하면 형용사,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가 되면 명사적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부사 역할, 형용사 역할, 명사 역할을 한다. 그래서 영문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형태는 똑같지만 그 똑같은 형태가 문장에 들어갈 때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따라서 부사로 쓰이는 역할, 형용사로 쓰이는 역할, 명사로 쓰이는 역할인데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알아두시면 좋은 게 부사적 용법이란 모양은 부사가 아닌데 부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즉 동사를 꾸민다는 말이고 형용사적 용법이란 모양은 굳이 형용사가 아니더라도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을 하는 걸 말하고 그다음 명사적 용법이란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 자리에 명사처럼 들어가서 쓰일 수 있을 때를 명사적 용법이라고 부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좀 더 심도 있는 강의는 다음번에 제가 꼭 다뤄드리도록 약속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명사의 부사형이라고 제가 여기 적어놨는데요. 이건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지는 않았었는데 이건 어려운 건 아니고요. 명사가 부사가 되는 게 어떤 거냐 하면 여러분 문장 보시다 보면 예를 들어서 everyday 이런 것들 today, tomorrow, everyday, today, tomorrow, yesterday 같은 경우는 자체적 품사는 명사예요. 하지만 문장에 들어갔었을 때 매일, 오늘은 또는 어제는 또 내일은 해서 시간적 부사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예를 들어서 abroad 또는 예를 들어서 overseas 같은 경우에 abroad, overseas 같은 경우는 그냥 해외 또는 멀리라는 뜻이 돼서 명사지만 역시 장소 부사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품사는 명사처럼 생겼는데 얘들이 부사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 특별히 어려운 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번 더 정리합니다. 부사 역할을 할 수 있는 친구는 당연히 실품사, 부사, 일반 부사가 할 수 있고요. 전치사구, 분사구문, 투부정사절, 접속사절, 그리고 명사도 가끔씩 다 부사 역할. 부사 역할이라는 건 뭐라고요? 그렇죠. 동사, 수식입니다. 그래서 이 6가지 형태의 친구들이 문장에서 동사를 수식할 때에는 전부 다 부사 역할을 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부사가 들어갈 자리는 현대 영어에서 딱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즉, 거의 아무 데나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문장 안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아무 곳이나 들어가도 됩니다. 즉,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문장 제일 앞에 와도 되고요. 주어와 동사 사이에 와도 되고요. 그 다음에 문장 끝에 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아무 데나 들어갈 수는 있는데 여기서 조심할 것. 부사가 절대 못 들어가는 자리는 알면 되겠죠. 다 들어가는데 못 들어가는 자리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못 들어가는 자리는 타동사와 목적어 사이입니다. 예를 들어서 문장을 볼게요. Steve loves jogging. Steve loves jogging. Steve 주어, loves 동사, jogging이 목적어예요. 그럼 Steve는 jogging을 좋아한다는데 여기서 타동사인 loves와 목적어인 jogging 사이에는 어떠한 부사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들어갈 수 있고요. 여기도 들어갈 수 있고요. 여기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타동사와 목적어 사이에는 못 들어갑니다. 같은 개념으로 자동사는 자동사에서 끝나면 일형식이지만 목적어를 받을 때 고유의 전치사가 와야 된다고 지난 시간에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subscribe의 고유의 전치사가 to예요. 그럼 Steve subscribes to Netflix. Steve subscribes to Netflix. Steve는 넷플릭스를 구독한다면 여기 부사 와도 돼요. 여기에 부사가 와도 돼요. 여기에 와도 됩니다만 자동사 뒤에 고유의 전치사와 목적어 사이에는 절대 여기에는 올 수가 없습니다. 자,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부사가 절대 못 들어가는 자리는 Steve loves jogging. Steve loves jogging에서 여기 올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In the morning, Steve loves jogging. Steve very much loves jogging. Steve loves jogging a lot. 그러면 부사는 아무데나 와도 되지만 이 자리는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타동사 목적어 사이에 못 들어가고요. 그 다음 자동사와 고유의 전치사와 목적어 사이 Steve subscribes to Netflix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스티브는 넷플릭스를 구독하고 있다. 구독이라는 단어를 조심해야 되는 게 subscribe이라는 단어는 한국말로 구독하다 그러면 신문 또는 잡지를 구독하다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to subscribe means to use a certain service on a regular basis. 즉, subscribe이라는 단어는 어떤 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이용할 때 쓰는 말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휴대폰 요금제를 쓸 때 SK텔레콤이나 LG텔레콤이나 안 그러면 KT를 사용할 때 나는 SK텔레콤을 사용한다 그러면 SK텔레콤 나는 회원이다 그러면 I subscribe to SK텔레콤 as a mobile telecommunication service provider 이렇게 쓰고요. 또 넷플릭스를 내가 돈을 주고 구독하면 I subscribe to Netflix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는 음악 MP3 사이트나 MP3 음악을 듣기 위해서 멜론 같은 사이트에 앱을 깔아서 돈을 주고 정기적으로 구독하고 있으면 I subscribe to Melon 이렇게 쓰게 돼요. 그래서 신문이나 잡지만 구독하는 게 아니라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구독하면 전부 다 subscribe이 됩니다. 특히나 요즘 온라인 상에서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상에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소정의 금액을 내고 서비스를 이용하고 혜택을 받으면 전부 다 subscribe to를 쓸 수 있고 여기서 조심할 거는 subscribe이라는 단어는 자동사 그냥 이용하다 구독하다이기 때문에 목적어를 받으려면 고유의 전사가 와야 되는데 그 고유의 전사가 to입니다. 그래서 subscribe to something이 되는 거고 subscribe to 다음에 목적어 사이에는 부사가 절대 올 수가 없다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정리할게요. 부사가 아무데나 와도 상관없어요. 문장 앞에 와도 되고요. 그 다음 주어와 동사 사이에 와도 되고요. 문장 끝에 와도 됩니다. 하지만 절대 못 오는 자리가 있으니 타동사와 목적어 사이에는 못 옵니다. 그리고 자동사 뒤에 고유의 전치사가 있고 목적어가 있으면 고유의 전치사와 목적어 사이에는 못 옵니다. 자, 한 번 더 외쳐봅시다. 부사가 못 오는 자리는 타동사와 목적어 사이,
또 부사가 못 오는 자리는 자동사 뒤 고유의 전치사와 목적어 사이는 절대 못 옵니다. 나머지는 모든 자리에 부사가 올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Don't forget, please, no mistake, make no mistake. 절대 실수하지 마시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다음 문장에서 부사 또는 부사구, 부사절, 형태와 길이에 관계없이 부사를 모두 찾아 보십시다. 제가 여러분에게 문장을 볼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문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I've been regularly going to a gym to work out twice a week since I decided to lose weight. I've been regularly going to a gym to work out twice a week since I decided to lose weight. 자, 이 문장에서 부사를 찾아보세요. 그러면 누가 봐도 얘는 ly로 끝나니까 부사 맞아요. 근데 우리 배웠죠? ly로 끝나는 실품사 부사만 부사가 아니라 문장에서 뼈다귀 문장인 1형식에서 5형식을 제외한 모든 부분은 부사라 그랬어요. 그러면 부사를 찾기 전에 뼈대 문장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문장에서 진주어는 I입니다. I. 그리고 진짜 동사는, 진동사는 apostrophe be는 have죠. 그래서 have been going입니다. 그럼 I've been going까지가 문장의 끝이고 going이 1형식 완전 자동사이기 때문에 1형식으로 문장이 끝났습니다. 지금 이 문장에서는 I've been going 하면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완성된 뼈대 문장입니다. 그래서 I've been going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부분은 형태 길이에 관계없이 다 부사입니다. 그렇다면 regularly 부사고요. to a gym 부사고요. to work out 부사고요. twice a week 부사고요. since I decided to lose weight도 부사입니다. 그러면 형태를 볼게요. 얘는 실품사 부사, 그리고 to a gym은 전치사 구의 부사, to work out은 이거 조심해야 될 게 이 to는 뒤에 명사가 왔기 때문에 전치사고요. 요 to는 workout이 운동을 하고 우리 피트니스 센터나 짐에서 운동을 할 때 한국 사람들 헬스한다라고 말할 때 헬스한다가 영어로 workout 하답니다. 그래서 이때 workout은 동사기 때문에 얘는 부정사. 그러면 to workout은 to 부정사절. 그 다음에 twice a week 아까 말씀드렸죠? 명사의 부사화. 그 다음에 since I decided to lose weight는 접속사절. 그러면 보세요. 한 문장 안에 부사가 하나, 둘, 셋, 넷, 5개가 왔어요. 그러면 이 부사가 전부 다 각각 뭘 꾸며준다고요? 동사 have been going을 꾸며주는데요. 한번 볼까요? I have been going. 현재 완료 진행이니까 나는 가고 있는 중이다. 다니고 있는 중이다. 어떻게? Regularly, I have been going regularly. I've been regularly going. 정기적으로 다니고 있는 중이다. 그 다음에 to a gym. 체육관에, 이렇게 피트니스 센터에 보통 우리가 헬스 클럽이란 말을 잘 안 쓰고 영어로는 gym 또는 피트니스 센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한국말 하면 헬스 클럽에, gym에 다니고 있는 중이다. 운동을 하기 위해서 다니고 있는 중이다. 일주일에 2번 다니고 있는 중이다. Since I decided to lose weight. 살을 빼기로 결정한 이래로 다니고 있는 중이다. 자, 어때요? 전부 다 regularly, to a gym, to work out, twice a week, since I decided to lose weight. 실품사 부사, 전치사구, to 부정사절, 명사의 부사와 접속사절이 전부 다 동사인 have been going을 꾸며주는 부사 역할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아주 간단한 1형식 I have been going 이라는 문장이 엄청나게 길어지고 풍성해지는 이유는 부사 때문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다시 한번 볼게요. I've been going. 어디를 가는데? To a gym. 체육관을 다녀요. 뭐하러 가는데? To work out. 운동하기 위해서 짐을 다녀요. Twice a week. 얼마나 자주? 일주일에 2번. 그 다음에 언제부터? Since I decided to lose weight. 내가 살을 빼기로 결정한 이래로 다니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regularly, 정기적으로 다니고 있다. 그래서 문장을 전체를 한번 다시 보면 I've been regularly going to a gym to work out twice a week since I decided to lose weight. 아주 간단하죠. 그래서 문장의 길이와 형식은 관계없고요. 문장이 늘어나는 이유는
부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렇게 다양한 부사가 붙는데 한 번 더 문법적으로 정리해주면 실품사 부사, 전치사 구, 투부정사절, 명사의 부사와 접속사절이고요. 그 다음에 내용상 의미상 부여를 해보면 regularly 역시 뭐 빈도부사, twice a week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자주?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2번,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2번. 그리고 어디? 장소부사. 얘는 다시 빈도부사. 그 다음에 뭐뭐 하기 위해서 이유죠? 이유부사. 그 다음에 언제부터? 시간부사입니다. 그러면 부사가 결국 뭐냐면 장소, 시간, 이유. 여기는 지금 방법은 없지만 방법 또는 예를 들어서 빈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뭘 꾸며서? 동사를 꾸며서 부사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사의 문법적 분류는 방금 말씀드렸던 실품사 부사, 전치사구, 투부정사절, 분사구문, 명사의 부사와 접속사절이 있고요. 그리고 내용상 분류를 하면 장소, 시간, 이유, 방법, 그리고 빈도까지 있는데요. 장소 기억 안 나세요? 장소는 where, 시간은 when, 이유는 why, 방법은 how, 빈도는 how often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거 외에도 부사의 종류에는 뭐 양을 나타내는 부사, 그리고 뭐 속도를 나타내는 부사하고 자꾸 늘어날 수 있겠죠. 어쨌든 기본은 장소, 시간, 이유, 방법. 다시 기본은 장소, 시간, 이유, 방법 부사고 뼈대 문장인 1형식에서 5형식을 제외한 모든 부분은 형태와 길이에 관계없이 부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세요. Please keep that in mind and make no mistake. 다음 거 한번 또 연습 더 해볼게요. 이번에도 문장을 제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잠시 문장을 볼 수 있는 시간을 드릴게요. 자, 이 문장에서 뼈대 문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찾으셨나요? 문장의 진주어, 진동사를 한번 찾아봅시다. 진짜 이 문장에서 주절, 즉 뼈대 문장, 진주어, 진동사 찾으셨나요? 그렇죠. 진주어는 the company picnic입니다. 그리고 진동사는 will be held. 끝입니다. The company picnic will be held. 뭐 이 문장은 컴퍼니 피크닉이 열릴 것이다, 개최될 것이다인데 그러면 삼형식의 수동태라고 말해도 되고요. 목적어였던 the company 피크닉이 주어로 빠졌기 때문에 또는 그냥 회사 야유회가 열릴 것이다 했기 때문에 그냥 열릴 거라는 비동사 뒤에 이거를 보호로 봐서 이 형식으로 봐도 뭐합니다. 원어민들은 이게 이 형식입니까? 삼형식입니까? 그런 거 관계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뼈다귀 문장은 the company picnic will be held. 회사 야유회가 개최될 것이다, 열릴 것이다 해서 끝났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문장 제일 앞에 접속사 although가 이끄는 접속사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 컴마 중요합니다. 문장 제일 앞에 주절이 앞에 있지 않고 주절이 뒤쪽, 여기서 주절이 시작되죠? 주절이 시작돼요. 자, 영어 문장은 부사 때문에 부사로 시작할 수도 있고 주어 동사인 주절로 시작할 수도 있어요. 언제나 부사는 언제나 아무데나 삐죽고 들어간다 그랬으니까.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주절이 뒤쪽에 있어요. 그럼 앞에는 길든 짧든 다 부사겠지. 그러면 부사건 부사구건 부사절이건 부사가 주절보다 앞에 있을 때는 꼭 영어에서는 컴마를 써준다는 거 잊지 마세요. 거꾸로 주절이 만약에 앞에 있다라면 부사가 뒤에 붙을 때는 거의 컴마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although it is forecast to rain over the weekend, 그럼 although라는 접속사절이 부사, 접속사절이 부사, 접속사절. The company picnic will be held. 뼈대 문장 주절. As scheduled. 자, 요게 이제 우리가 말했던 접속사의 주어 비동사 생략된 분사가 왔는데요. As scheduled 하면 뭐 as가 빠져도 되겠지만 어쨌든 요게 분사, 접속사의 축약형인 분사. 그 다음에 on Saturday 전치사구. 또 at the Wilcox Park 역시 또 전치사구. 그러면 부사를 다시 한번 빼볼게요. Although it is forecast to rain over the weekend, the company picnic will be held as scheduled on Saturday at the Wilcox Park. 문장을 나누니까 간단하죠. 그래서 다시 문법적 분류를 하면 although 절인 접속사 절이 1번 부사, 그 다음 as scheduled 2번 부사, 전치사 구인 on Saturday가 3번 부사, 그리고 또 전치사 구인
at the Wilcox Park 4번 부사. 그 다음 의미상 분류를 해보면 주말 동안에 비가 올 것으로 예보되었음에도 빨리 불구하고 비 오는데 야유회를 한대요. 그러니까 불구하고죠. 비가 올 것으로 예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야유회는 예정대로 열릴 것이다. 그럼 보세요. 비 올 것임에도 열릴 것이다. 예정대로 열릴 것이다. 토요일에 열릴 것이다. 그리고 윌콕스팍에서 열릴 것이다. 맞죠? 전부 다 동사를 수식해요. 한 번 더 얘기합니다. 부사는 길건 짧건 형태에 관계없이 무조건 동사를 수식하는 게 부사입니다. 그럼 오늘은 개최될 것이다, 열릴 것이다 라는 will be held를 꾸밀 때 비 올 것으로 예보됨에도 불구하고 열릴 것이다. 예정대로 열릴 것이다. 토요일에 열릴 것이다. 윌콕스팍에서 열릴 것이다. 장소 부사 where이죠. 그 다음 시간 부사 when이죠. 그 다음에 예정대로 열릴 것이다. 그리고 뭐뭐 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거는 반대말이 돼서 상관한다 그래서 뭐 상관접속사 또는 양보절이라고 여러분들이 배웠던 것들인데 뭐 그런 말은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문장을 다시 한번 보면 Although it is forecast to rain over the weekend, 주말 동안에 비가 올 것으로 예보됨에도 불구하고 the company picnic will be held, 회사 야유회는 열릴 것이다. As scheduled. As scheduled 기억해 두세요. 뭐뭐인 대로. As scheduled 그러면 예정된 대로 열릴 것이다. 그리고 on Saturday, 토요일에 at the Wilcox Park. 전문 다시 볼게요. Although it's forecast to rain over the weekend, the company picnic will be held as scheduled on Saturday at the Wilcox Park. Although it's forecast to rain over the weekend, the company picnic will be held as scheduled on Saturday at the Wilcox Park. 그래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뼈대 문장, 1형식에서 5형식을 제외한 모든 부분은 형태와 길이에 관계없이 부사입니다. 오늘 제가 드렸던 예문 2개를 기억하고 연습해 보시면서 되게 길어 보이고 복잡해 보이는 영어 문장들은 결국 부사를 집어넣는 거예요. 부사를 집어넣을 때 문법적으로는 문법적 부사 집어넣는 방법, 그리고 의미상 집어넣는 방법을 기억하시면 돼요. 문법적으로는 시품사 부사, 전치사구, 투부정사절, 분사구문, 접속사절, 명사의 부사화, 그리고 의미적으로는 장소, 시간, 이유, 방법, 그 다음에 빈도, 속도, 무게 이렇게 추가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장소, 시간, 이유, 방법. 장소, 시간, 이유, 방법입니다. 그래서 장소, 시간, 이유, 방법. 장소 부사, 시간 부사, 이유 부사, 방법 부사. 그리고 만드는 방법은 문법적으로 아까 다양한 부사 형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만 기억하면 영어 문장이 풍성해지고 동사를 풍성하게 꾸며줘서 길어질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 강의, 이번 강의 15강, 16강에서 부사에 대한 이해를 시켜드렸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머릿속에 문법을 문법으로 정리하면 절대 안 된다 그랬어요. 정리된 영문법을 가지고 연습을 해보시고 영어 문장을 만들어 보시고 쓰는 것 외에도 입으로 꼭 만들어 보시고 입으로 반복해서 문장을 자꾸 풍성하게 만들어 보세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먼저 머릿속에 기본문 하나를 만들어 보십시다. 예를 들자면 나는 영어 공부하는 것을 좋아한다. 쉽죠? I like studying English. I like studying English. 그럼 I like studying English. 기본문 주어 동사 목적어예요. 그럼 거기다가 자기가 부사를 넣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의미적으로 장소, 시간, 이유, 방법 또는 양을 나타낼 때 얼마만큼 나는 영어를 공부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나는 영어 공부하는 것을 매우 몹시 좋아한다. 그러면 여러분 매우 몹시 I like studying English very much. 그럼 very much가 부사예요. 그 다음 나는 스티브와 함께 영어 공부하는 걸 좋아한다. 그럼 스티브와 함께 어떻게 되죠? With Steve. With Steve가 전치사구가 부사예요. I like studying English with Steve. 그래서 앞에, 중간에, 뒤에 붙여주시면 다 부사라는 거 잊지 마시고 활용해 보시고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Okay, everyone, that's it for today, and thank you for watching my lecture and subscribing to my YouTube channel. I really appreciate for your continued support, and I'll be back with more valuable information regarding TOEIC, English, and English grammar as well. Okay, see you next time, everyone. Bye!